최고 골치압 문제가 소음 아닙니까? 이 소음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소음 자체는 안 나요. 여기 일반 풍력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풍력 발전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도는 것 같아도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는 고정이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밀면서 돌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럼 여기 돌 때 여기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아주 소형 풍력기는 샤샤 소리가 나요. 개인 풍력 발전기는 숭숭숭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나는 이유가 아까 날개 끝에서 소음이 나는데 요거는 날개 끝이 없잖아요. 여기 날개 끝이 3차 곡면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진동 자체가 없는 거지. 이렇게 진동이 없으니까 소음이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람이 난류성 바람으로 해서 바람이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아까 그 왼쪽에 있는 파파는 소리 날개로 이렇게 소리 날개를 해가지고 태풍이 불면은 바람을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요 풍압관은 바람 방향을 지가 찾아러 가요. 바람이 막 어떤 바람이 가더라도 그 바람 방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이 전기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태풍에도 발전되고 적은 바람에도 전기가 생산되고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진수 올라가면 얘가 빠지나요. 이 안쪽으로 안에 보면은 특수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심력 해전수가 빨리 가면은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해전수가 올라가면은 이게 빠져나오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도 안전하고 소음이 안 나고 그럼 적은 바람은 방향을 찾아가고 큰 바람은 방향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드가 이게 컬러가 일반 종 모양보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디자인이 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 공원에 학교 어린이집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소형 풍력 발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테크 인터뷰를 맡게 된 글로타스타일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테크 박이천 대표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래테크는 그 소형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야간에 불도 LED 전광판에 불도 켜고 그다음에 뭐 CCTV라든지 각종 IT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하면은 산이나 바다에서 이런 풍력 발전기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오늘 미래테크에서 직접 하는 소형 풍력 발전기는 왜 차별점이 있을까요? 대형 풍력 발전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나 바다에 설치하는 예가 많고 이제 소형 풍력 발전기는 그 산이나 바다보다는 도심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들이 국내 풍력 발전기를 개발한 거는 벌써 한 17년 전입니다. 한 7년간 연구 개발하고 한 10년 전부터 설치를 시작했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2년 전에 소형 풍력 발전기를 개발했을 때 이 제품이 너무 가성비보다는 너무 안전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국내 판매를 한 개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시장에 팔기 위해서 일본, 쿠웨이트, 중동 여러 곳에 다니다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저희들 풍력 발전기가 수출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달청에서 이런 제품, 우수 제품이 있으면 국내도 왜 안 파느냐 이래서 이제 우수 조달로 등록되면은 국내 판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들이 우수 조달에 등록되니까 그때부터 국내 판매도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최고 먼저 설치한 제가 경북 고령군의 그 산림 녹화숲에 10년 전에 설치한 제품이 아직까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로 수출을 할 때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활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수출하면서 전부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이 자기 그 브랜드를 수출하는 것은 시작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협회 지원은 뭐 다른 것보다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국가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많이 했지요. 그럼 주로 어떤 나라? 처음에 그 일본 쪽에 수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중동 그 쿠웨이트에 수출을 했습니다. 바이어가 우리 전시회에서 보고 우리 제품이 이제 아주 좀 우수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쿠웨이트에 수출했고 또 뉴질랜드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UAE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해외 바이오 미래테크의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들어요? 가장 큰 부분은 소형 풍력 발전기도 전 세계적으로 한 300여 개 기업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메이저급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제품은 특별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풍력 발전기 하면은 최고 애로사항이 소음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소음 민원 때문에 설치 안락하는데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든지 또 설치를 해놓고 나서도 네. 소음이 나서 다시 철거를 하는 경우 기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 풍력 발전기는 근본적으로 소음이 나지 않는 구조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 풍력 발전기가 날개 끝에서 이렇게 돌 때 그 가루가 진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브레이드 끝에서 소용돌이로 인한 소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풍력은 새겁습니다. 돌아갈 때 보면은. 그 다음에 대형 풍력은 저주파 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숭숭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소음을 저희들은 브레이드 날개 끝을 3차원 폭면으로 네네. 만들면서 소음을 아예 근본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소음이 나지 않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소음이 안 난다 하면은 야, 박 사장님은 거짓말도 너무 잘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가 우리 공장에 와서 실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때 믿지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그 태풍이 불면은 이제 소형 풍력이든 대형 풍력이든 20m/s, 20m/s 하면 적은 간판이 떨어질 정도 이런 바람이 불면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문제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30m, 40m 정도는 견디는데 우리가 태풍 차바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건 초속 60m 되거든요. 그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돌다 보니까 저는 발전기가 타면서 영구적으로 발전기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발전기가 타는 순간에 발전기는 아주 무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날개가 부러져 날아가고 그 다음에 축이 부러지고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이 소형 풍력 발전기는 이 초속 20m에서 한 40m까지 견딘 후에는 안에 있는 원심력에 의한 조속기가 있습니다. 자동 감속 장치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해전속 올라가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잡아줍니다. 이런 형태로 제작되어서 어떤 태풍에도 안전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우리 브레이드 모양을 아까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브레이드 모양이 아주 삼색깔로 아주 바람개비처럼 예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형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소음이 안 나고 안전하고 또 이제 조형미가 있으니까 도심 어디에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돼요? 예,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휴대폰 하나 사더라도 뭐 한 2-3년 내로도 고장도 나고 AS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 이 제품을 한 7년간 연구 개발하고 출시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년 전에 설치한 제품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거는 왜냐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초기는 너무 이제 고가로 개발하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나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또 10년 동안에 또 품질도 개선돼서 거의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뭐 한 10년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풍력 발전기는 설계 수명은 한 20년까지 올려놨고 태양광도 우리 요즘 나오는 태양광이 개발이 잘 돼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15년에서 한 20년 갑니다. 단지 안에 이제 저장 장치 우리 ESS 배터리라 하는데 저장 장치는 한 7년 정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지요. 예, 기본적으로 큰 AS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한 350기 정도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AS는 없고 단지 안에 있는 소모품 타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2, 3년 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풍력 발전이라고 예. 친환경 에너지와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래테크에서는 ESG 경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ESG 부분은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ESG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분야에서는 뭐 특별하게 ESG 활동을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적은 것부터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이 환경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좀 우리 고객분들이 사용할 때 정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그게 없도록 저희들이 그 제품 하나하나 만들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이 ESG 우리가 이 환경 실천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은 막 제품 하나하나에 손을 심고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 회사의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17년 차 되는 회사인데 이제 보통 그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하나 개발하면은 적어도 한 10년은 지나야 그 제품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구 개발해가 제품 출시되면은 2년, 3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고 사줄 거라고 시체 말로 하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미래테크 제품이 10년 전에 설치한 제품이 아직 돌아가구나. 또 고객들이 입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저희 설치한 게 350대인데 올해 한 해에 한 100대 언저리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 150대, 200대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년간 이렇게 상고 어려움을 견딘 거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주 적은 시장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 시장 자체가 아주 적지만은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 최근에 폭우, 이 집중호우, 이는 환경이 이제 환경 위기를 일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는 신재생 에너지,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는 저희들이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가지고 설명하러 가면은 치다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이거 친환경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도 옛날 5년, 10년 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가격도 내려가다 보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면 일반 가로등보다 10배씩 20배 비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땅을 파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흐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요는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